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기다렸던 전시 하나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집트 미이라전, 부활을 위한 여정. 마치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바로 이집트의 미라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겁니다. 제가 특히 이집트 문화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이렇게 관심이 좀 다양하게 좀 생각보다 많은 편이네요. 특히 제가 이런 신화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로마 신화, 뭐 이렇게 이집트 문화, 스핑크스, 피라미드, 되게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 시대 때 문화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없나요? 그 붕대를 모두 풀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저 붕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람의 얼굴 형태가 남아있을까? 그런데 병원에 미이라를 데려가서 CT 검사를 받게 한 그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가 바로 오늘 이곳 전시에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시 유물들이 세계 5대 이집트 컬렉션 중 하나라는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의 그 소장품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유물들이 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고대 이집트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관이 놓여 있습니다. 보니까 미이라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나무, 바로 목관이라고 하는데요.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나서면서 유럽의 고대 이집트 문명이 처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수많은 학자들과 탐험대가 유물 발굴에 나섰다는데요. 이 영상은 고대 이집트 초기에 사카라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였던 곳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땅에 묻을 건데 관을 저렇게 정성껏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있는 유물들은 모두 무덤에서 발굴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에 뭘 이렇게들 많이 묻었나? 불교에서 하는 말로 공수래, 공수거, 갑자기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는데, 공수래, 공수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우리나라에선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글자들이요,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더 가깝죠. 돌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새겼다는 것도 대단한데 양도 정말 무지 많아요. 대체 뭐라고 쓴 걸까? 정말 궁금하죠, 그렇죠? 갑자기 영화 컨택트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외계 문자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외계인들이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것도 뿜어내면서 동그란 문자를 그려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히에로글리프는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는 이 유물이 발굴되면서 해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히에로글리프는 신이나 사후세계의 이야기, 그리고 왕의 업적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여기 그 로제타 스톤을 보니까 문자 크기가 서로 굉장히 다르죠. 여기 글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문자들이라는데 얘들보다 히에로글리프가 더 큼지막히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건희 컬렉션 보러 갔다가 월인석보라고 유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때 세조 임금이 자기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의 글과 본인 글을 합쳐서 낸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상적이었었던 게 아버지 글은 글자를 크게 가운데다 이렇게 써놓고 본인 글은 그보다 작게 사이드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존경심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했는데, 여기 히에로글리프도 왕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 크게 쓴 것 같아요.
무수한 유물들을 지나서 전시실 가장 안쪽에 다다르면요,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실제 미라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사망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뭔가는 썸뜻하기도 하면서도 뭔가는 안 됐다 싶기도 하고, 뭔가 또 이제 갑자기 꿈틀 움직이진 않을까, 뭐 이런 괜한 오싹함도 들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 이유, 자신의 영혼은 죽어서도 육체를 드나들면서 영생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관도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영생을 비는 주문과 상징물들을 그려 넣어서 말이죠. 여기 유물들도 모두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적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이 부적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해요. 영생을 하는데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진짜로 영생을 한다고 믿는 겁니다. 모두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자에서, 그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당시 종이로 쓰이던 파피루스에 그림과 문자들이 그려 넣어진 것도 사후 세계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하고요. 이 조그만 조각상들은 사보티라는 것들인데요, 죽어서도 본인을 위해 일해줄 파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진시황릉에 있던 그 병마용들, 그 알죠? 땅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영생의 진심이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는 34살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30살. 와, 이거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영생을 꿈꾸지 않았을까. 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이었으면. 자, 드디어 미라의 붕대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 세부의 미라가 있습니다. 40대 중년의 남성과 중년인 여성 2명의 미이라, 이들을 촬영한 CT 검사 이미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이 피부 조직이며 뼈이며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60도 회전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붕대 속 상태가 이렇구나. 2000년도 더 된 시신인데, 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죠? 저는 이 CT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존된 게 훨씬 더 신기합니다. 자, 이제 여성 미이라도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네요. 이 뼈 상태를 보고서 성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의 신체 모양이 다르니까. 야, 근데 그때 이집트인들이 먹던 음식에는 정말 모래가 많았군요. 아무래도 이집트가 사막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니까 또 이집트에 계시는 팬들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야, 이건 너무 TMI 아닌가요? 충치가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통증을 동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충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게 만천에 알릴 일이냐고요. 가뜩이나 이빨 쏘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저는 그래도 양치는 확실하게 잘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혹시 뭐 나중에 모르잖아요. 또 개드립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야,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영생을 꿈꾸며 미라가 되었지만 이렇게 전시 유물이 되어서 그 시절의 삶을 알려주는 것도 인간 문화재의 고전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동물 미라도 있습니다. 고양이 미라예요. 너무나 귀엽네요. 정말로 조그만 이 고양이가 죽었나봐요. 여기 뱀도 있고요. 매하고 따오기 같은 새도 있습니다. 악어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있어요. 반려동물도 죽어서도 영생하길 바라는 마음일까요?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신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어서 그렇다는데, 방금까지 본 미라와는 다르게 약간은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전시를 보러 간 날 비도 내리고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관람객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공간부터 유물들을 어찌나 그렇게 꼼꼼하게들 보시던지 정작 이 미라가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널널했다는 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집트인들이 왜 영생을 꿈꾸는지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 영상들이 전시 동선 중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중간 영상부터 미이라까지 집중해서 보셨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물들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이런 돌 조각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실제 미라도 보고 붕대한 모습도 들여다보고 이집트 덕후인 저로서는 정말 행복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집트 이야기에 한층 더 친숙해지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